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 정말 우려스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 어젯밤 포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차 한 대가 미군 장갑차와 충돌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반미 선동의 소재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포천시 운산리 영로교 인근에서 50대 부부 4명이 탑승한 산타페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M577 지휘장갑차를 들이받고 파괴되어서 SUV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로드리게스 훈련장 인근의 87번 국도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건 발생 전에 포천 일대에 상당한 비가 내려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도 1차로 교량 위 도로로 장갑차를 추돌한 SUV 장갑차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라면서 추돌 사고를 낸 SUV 차량이 조수석적으로 장갑차 뒤편을 들이받은 점으로 볼 때 전방 주시 태만이 하다가 사고 순간 급히 핸들을 운전석 쪽으로 꺾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검을 통해 SUV 운전자의 음주 그리고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SUV 장갑차 탑승자들은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는 훈련을 마치고 철원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SNS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제2의 미선이 효순이 사고로 점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찰이 밝혔듯이 이번 사고는 민간 차량이 전방의 미군 장갑차에 돌진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SNS에서 돌고 있는 여러 음모론과 미군 책임론, 선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참 이 군사훈련 현장을 취재 다니고 또 견학하고 참관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이 경기도 포천, 철원, 연천 이 지역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저는 이 다리도 상당히 많이 건너 다녔었습니다. 특히나 이 다리는 한탄강 그 협곡 그 중간을 가로지는 다리인데 이 밑은 거의 높이가 제가 봤을 때 한 10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낭떠러지 위에요, 여기는. 그런데 거의 한 몇 킬로 동안 계속 이 도로는 직선 구간입니다. 아주 긴 구간을 직선 구간이고 여기 또 도로 교량 위고 사실 차량통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포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1시간 전에 이 지역을 지나갔던 이 증언에 따르면 누가 신고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 불과 사고 1시간 전에 이 도로를 그대로 지나갔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비상등을 다들 켜고 이렇게 다녔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 사고 당일, 당시간, 이 시간에 비가 그만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도로는 이렇게 축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M577 장갑차는 바로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K200 장갑차의 원형인 M113 장갑차, 그것을 지휘용으로 개량한 M577이죠. 이게 이제 대대장이 타고 작전 지휘를 하는 그 지휘 장갑차인데 공차 중량이 12톤 그리고 전투 중량은 14톤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투 중량 한 13톤, 14톤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옆을 보고 궤도가 지금 풀어져 있는 정도로 지금 엄청난 후방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 장갑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진을 하고 있는데 이 SUV가 뒤에서 핸들을 꺾으면서 들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갑차의 모서리를 들이받고 장갑차도 이 충격에 획 지금 돌아버린 것 같은데, 자, 이 산타페 승용차 한 2톤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2톤짜리 승용차가 14톤짜리 장갑차를 이런 식으로 확 돌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궤도가 벗겨져 있는데 저는 이 궤도가 벗겨졌기에 망정이지, 궤도가 만약에 벗겨지지 않았다면 이 장갑차가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여기 거의 밑은 한 100m 낭떠러지거든요.
여기로 지금 추락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왜냐, 이 난간을 14톤짜리 장갑차가 그냥 들이받는 것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물론 이 SUV 타신 분들 다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장갑차도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상황을만 봐도 이 뒤에서 들이받은 SUV 승용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2톤, 이 2톤의 무게로 이 정도 14톤짜리를 확 돌게 만들려면 얼마나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들이받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무게와 속도가 합해서 운동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2톤짜리로 14톤짜리를 그냥 이 정도로 밀쳐버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속도 에너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파워의 운동 에너지가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음주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하고 2002년도에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저는 뭐 할 말은 좀 있습니다만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촛불 시위 일어나고, 뭐, 당시에, 미군 물러가라, 뭐, fucking USA, 뭐, 이러면서 온갖 반미 선동구호 난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평택의 대출이 지금 이제 이 평택 미군기지 건설하는 그 현장에서 죽창 들어서 의경들 찌르고 어마어마한 반미의 광풍이 몰아쳤던 바로 그 사건이 효순이 미선의 사건인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SNS에서 그런 정말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의 시도가 있다면 이 사진,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것도 명확하게 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그들을 진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고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 명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부상자 쾌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전략기지죠. F-35A 전투기를 운용하는 청주의 제17전투비행단 주둔 공군기지에 미 공군 최대의 전략수송기 C-5M 슈퍼 갤럭시가 들어온 항적이 식별됐습니다. 주한 미 공군 기지에서는 보기 힘든 이 미 공군 최대 규모의 전략수송기 C-5M이 28일 아침 청주 공군기지를 방문한 항적이 식별되어 주목됩니다. 이 기체는 28일 오전 9시 39분 청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요코타로 향하는 항적이 식별되었는데요. 이 기체의 청주기지 착륙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8월 26일 본토 워싱턴주 페어차일드 공군기지를 경유해 한반도 방향으로 비행한 항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서 26일 또는 27일 사이에 청주기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체는 미 공군 예비사령부 예하 337 공수비행대 소속 기체인데요. 전 세계 미군에 대한 장비 그리고 보급품 공수 임무 수행을 기본 임무로 하지만 지난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에는 저스트 코스 작전의 선봉에서 공수부대를 실현하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기체의 미 본토 발진 기지인데요. 이 기체는 26일 본토 워싱턴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기지는 태평양 각지로 보내지는 주요 물자와 장비들의 화물 터미널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아마도 한국 공군용 F-35 전투기용 물자와 부품을 대량으로 싣고 온 것이 아닌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물자와 부품이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17전투비행단의 F-35 전투기들도 본격적인 임무비행 훈련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디 F-35 전투기 교육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하루속히 우리 공군 작전 세력의 일부로 편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C5 갤럭시죠. 이 갤럭시가 8월 26일 미 본토 트래비스 공군기지를 이륙했고 페어차일드 기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28일 다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하는 항적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들어온 항적이 공개가 됐고. 자, 그러면은 26일 날 출발했으면 우리 한국에 도착하면 이제 날짜가 바뀌니까 27일이죠. 그래서 27일 날 이 물자를 내려주고 보급을 다시 받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적 같은데, 자, 저는 뭐 당연히 청주 기지에 이런 대형 수송기가 왔다. 뭐겠습니까? 바로 청주 기지는 뭐 주한미군 기지도 아닌데 뭔가 물자를 실어주러 왔겠죠. 그 물자는 뭐냐? 저는 F-35의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F-35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10세대 그리고 14대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F-35가 작전 비행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이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비행 시간 몇 시간에 한 번씩, 또는 뭐 몇백 시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들이 많이 있어야 마음 놓고 비행단에서 비행 스케줄 짜서 지금 훈련 비행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7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27톤을 꽉 채워서 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수십 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왔겠죠. 뭐 수십 톤 이상이 아니라면 뭐 이 정도 화물이 아니라면 뭐 C-17라도 글로브마스터 이거보다 작거든요. 그게 싣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이 갤럭시가 동원됐다라는 것은 거의 뭐 100톤에 가까운 이런 화물이 실려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F-35의 상당량의 부품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또 무장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의 F-35가 점점점 더 실전에 투입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가지고 모쪼록 열심히 훈련해서 대한민국 영공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군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뭐 공군에 뭐 지금 계속 뭐 경사 있지 않습니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지금 합참의장 됐다는 뉴스 오늘 봤는데,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지금 이제 합참의장 되신 분은 과거에 충주에 있는 19 전투비행단의 단장이셨어요. 그때부터도 제가 보니까 정말 뭐 이 F-16 조종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실력 뛰어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합참의장이 되신 만큼 이 공군력 계속 유지 발전시켜 주시고, 누구처럼 윗사람 눈치만 보고 정말 무소신의 그런 행동하는 분이 되지 않고, 이 F-35 부품 많이 왔으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정말로 뭔가 F-35 가지고 작전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합참의장으로서, 특히 한국공군 최고의 전략기지인 19전투비행단 비행단장 출신의 합참의장으로서 과감한 작전 한번 F-35 가지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부품 많이 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유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전자정찰기가 대만 공군기지에 이륙한 항적이 식별되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해서 최근 중국 연안 감시 임무에 투입하고 있는 해군 소속의 전자정찰기 EP-3E 에리어스2를 대만 비행장에 전개시켰던 항적이 포착되었다고 중국 베이징대가 운영하는 남중국해 전략상황인식 프로그램이 30일 관련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측은 미 해군 EP-3E 기체번호 157318 기체는 8월 30일 오후 2시 29분 대만 북동부 상공에서 ADS-B 신호를 송출했는데, ADS-B 신호 송출 전 남중국해 또는 동중국해 일대 비행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북동부 비행장에 이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신호가 오류일 수도 있지만 정황상 이 정찰기가 대만 북동부 타이페이 인근의 숭산 공군기지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영공의 미군 군용기의 비행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숭산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 사실이라면 남중국해에 대한 대중국 정찰 임무 수행 중인 미군기가 대만에 착륙한 사례가 되는데요. 대만 인근에서의 미군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여서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EP-3E,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P-3C 대잠 초계기, 그하고 모델이 같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전자정찰기, 뭐 보시면 뭐 여기 안테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이런 탐지 장비 등짝에도 있고, 뭐 레이더 뭐 밑에도 있고, 뭐 안테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날개에도 안테나가 잔뜩 달려 있어요. 이제 통신, 그리고 뭐 신호, 그리고 이제 각종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정찰기인데, 이걸 이제 대만에서 착륙했다가 숭산에 착륙했다가 이륙했다라는 정황을 베이징대가 공개를 했고,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비난하고 났었어요. 뭐 그러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미
군 작전기가 또 지원기가 아니고 진짜 작전기가 대만에 착륙을 해서 대중국 작전을 하는데 대만이 지금 보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연료를 보급해주고 휴식을 보장해주고 연료를 보급해줬으니까 자 이럴 정도로 지금 대만과 미국의 군사적 어떤 협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정찰기 착륙했으니까 지난번에 수송기 착륙했죠. 근데 수송기는 대중국 작전한 건 아니었죠. 이제는 정찰기가 착륙해서 대중국 작전을 합니다. 다음엔 뭐겠습니까? 전투기가 착륙하겠죠. 자, 그래서 전투기 착륙해서 그냥 휴식만 하고 가겠죠? 그 다음엔 또 전투기가 착륙해서 대만 해협 초계 비행을 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차츰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서 대중국 작전을 강화하는 이런 모양새. 지금 대만과 미국은 특전사, 특수전 분야에서 연합특전사령부 창설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그 연합 작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바로 대만과 미국은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대만과 미국은 군사동맹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만과 미국이 이렇게 강화되어서 중국을 완전히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바짝 에워싸는 모습. 우리는 중국하고 잠재적 적국이니까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국과 대만의 강화되는 군사적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